모의고사 1의 실무수행 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상사고요. 코드 번호는 450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데이터 전부 풀으셨다라고 하면 회사 코드 45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오랜만에 이것들을 하시면서 기초 데이터 설치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면 270페이지에 페이지 270페이지에 기초 데이터를 어디에서 다운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거는 2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해당하는 페이지는 31i.com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com 에서 여러분이 기초코드 4501번으로 들어갑니다. 저로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450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먼저 기초 데이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보면 이렇게 2018_FATE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기초 데이터가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전부 설치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용 프로그램이 로딩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급수는 여러분 FAT2가 되겠죠? FAT2급 회사 코드는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 교재 보시는 것처럼 4501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4501번. 네, 한국 상사고요. 모의고사 1회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여러분하고 같이 접어가지고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회계 여러분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메뉴에서 그래서 보시면 기초정보부터 하는 거고요. 이건 1번은 기초정보관리의 이해고요. 10점짜리 문제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에요. 보통 보면 회사 등록을 수정하거나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회사 등록 수정이기 때문에 회사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등록 화면에서 4501번이고요. 여기서 보면 사업자 등록,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상사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의정부 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니까 원래 한국상사는 한국상사 맞고요. 대표자 홍기동 맞고요. 사업자 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소가 틀리네요. 의정부시 상금로 13. 그러면 눌러서 상금로 13. 네, 나오고 선택하시고요. 네, 상세 페이지 넣으시면 되겠지. 상금로 13. 더 이상 상세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업장 이전이고요. 일단 바꿨기 때문에 사업장 세무서가 의정부로 바뀌었죠, 여러분. 지방세법 법정동 코드도 의정부 시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음표를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장 세무서와 지방세 법정 코드도 주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끝나고요.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개정 과목 추가 수정 문제입니다. 개정 과목 추가 수정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코드번호 105 정기 적금의 계정 과목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315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장기 할부 미지급금 등으로 등록하고 대체적으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메뉴에서 지금은 어디에 가서 문제가 계정 및 적요 등록 문제죠. 계정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래서 코드번호 105번 한꺼번에 보이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이것을 뭘로 바꾼다? 정기 접근 계정 과목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바꾸래요. 단기 금융상품. 네, 여러분 끝이에요. 됐죠? 다른 구분을 바꾸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315번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맨 위에 101번에다 코드해 놓고 315번을 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315번 코드를 찾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여기에서 장기 할부 미지급금으로 등록하고, 그쵸? 그 다음에 대체적요를 여기까지 됐죠? 여기는 특별한 선택사항이 없어서 그냥 나갔고요. 315번에서 장기 할부 미지급금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적요 문제를 수정하라고 해서 우리는 적요 쪽으로 왔어요. 계정 구분은 3으로 하고 여기서 계정 구분 3 일반으로 하고요. 일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요를 넣으라고 했죠. 적요. 현금 적요인가요? 아니고 대체 적요예요. 그래서 적요는 현금 적요를 넣으라고 하는 건지 대체 적요를 넣으라는 건지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1 치고 엔터를 치면 명일이 채워지고요. 적요 내용은 장기 할부 미지급금 보통 예금 이체라고 등록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맞는 겁니다. 즉 315번 아까 몇 번? 105번의 정기예금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수정하시고요. 315번에 와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 할부 미지급금이라고 바꾼 다음에 구분은 여기서처럼 일반으로 하라고 그래서 계정 구분은 일반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에 장기 할부 미지급금 보통 예금 이체 오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타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예금 아니고 예금 이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입니다. 실제로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지 않은 내용들을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고요. 빠진 경우에는 추가하시고요. 또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시면 되는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상사의 전기 제5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받아 등록되어 있다. 한국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들을 제가 화면을 키우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요. 전체 메뉴에서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재무제표 아까 보셨죠? 재무상태표 보셨는데 재무상태표에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 얼마 1,500만원 보통예금 얼마 2,400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얼마 1억 5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옆으로 해보면 150만원 맞았죠? 그다음 단기 대여금 500만원 미수금 200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상품 6천만원 상품 6천만원 됐죠? 6천만원 그 다음에 화면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1억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얼마 1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얼마가 있나요? 건물 감가상각 누계 2천만원 있습니다. 2천만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8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2천만원으로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동부채 보시면 외상매입금이 얼마다? 2천만원. 외상매입금 보시면 외상매입금 1,900만원 맞죠? 미지급금 1,700 맞죠? 예수금 없죠? 노락.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5,844만원. 부채 총계 없고요. 자본금 305, 530 빵빵빵. 305, 530 빵빵빵. 예수금 누락,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으로 바꾸는 거 두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가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예수금 얼마 누락됐죠? 예수금 계정은 135만원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고 계시는 거죠? 5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여기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선 아까 얼마로 되어 있었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네, 8천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8천만원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 차익 하나도 없어지죠, 여러분. 대체 차익 제로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다 수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에 해당하는 10점 메뉴들을 여러분 다 끝났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자료 입력이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웹페이트 2급은 매매출 전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이 분계를 하셔야 되죠. 분계.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1,500만원. 그쵸?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외상 어디다 지금 외상이에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나 한국상사예요. 난 누구한테? 보람의 물산에 외상을 줬다. 물산. 이라고 분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기타 일반거래 입력입니다. 8월 7일 상품 배송용 트럭에 노후된 부품을 견적서대로 교체하고 대금은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과 관련된 유지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주식회사 신길공업사를 거래처 코드 21,000번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분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입력할 때 신길공업사 21,000번으로 신규 등록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얼마? 견적서대로기 때문에 타이어, 라이닝, 배터리 합해서 60만원만큼은 차변의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60만원이고요. 대변에는요. 지금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미지급금 60만원.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를 신길공업사로 걸어야 되는데 신길공업사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길공업사를 21,000번으로 등록하는 일을 해야 돼요. 1번하고 2번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초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해당하는 기초정보관리는 전부 끝난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나머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의 맨 처음 문제는 8월 2일 거래고요. 8월 2일 됐죠? 그러면 아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품 매출 얼마? 상품 매출은 거래처는 필요 없어요. 금액이 맞아.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1,500만원. 차변에는요. 돈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 보람의 물산. 됐죠? 금액은 1,500만원. 그러면 1번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번 문제 여러분 분개하셨죠? 2번에 8월 7일 그리고요. 8월 7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차변에는 코드 3번 예, 차량 유지비 코드 3번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차량이다 붙이시면 되겠죠. 차량 예,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입니다. 얼마 들었어요? 여기 60만원이에요. 돈은 안 줬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 6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둬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처가 없어요. 지금 신길공업사가. 그럴 때 여러분은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처명은 뭐다? 주식회사 신길공업사 엔터 치게 되면 이걸 신규 입력할 수 있는 여기 창에 떠요. 거래처 코드 몇 번에 하라고 그랬냐면 취소. 거래처 코드 아까 몇 번? 21,000번이죠. 21,000. 하나 둘 셋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역까지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전체 화면이 열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11986, 그 다음에 34055 이렇게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고요. 대표자 성명은 네, 여기서 보시면 유성현이에요. 업태는요,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 됐죠? 여기 주소는요, 여기서 보시면 시흥대로 153번 길. 됐죠? 그러면 시흥대로 153번 길을 찾겠죠? 시흥대로 153길이네요. 번길이 아니라. 제가 오타를 하나 냈네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민감하시네요. 네, 153번 길 몇 번지? 72. 번지 72. 주소 찾는 게 제일 많이 오래 걸리죠? 적용했습니다. 72번 길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전화번호도 있네요. 담당자 핸드폰 번호 아니고 02 857 02 하고 857 3135 857 힘듭니다. 3135 3135 그 다음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번호까지 넣는 건데 여기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넣어서 확인 누르게 되면 등록이 된 거고요. 거래처는 신길공업사로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 거래처를 신규 등록할 때 코드 000 5개 넣고 코드 번호 21,000번으로 바꾼 다음에 신길공업사의 상세 내역을 넣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증빙이 무슨 증빙이냐면 무슨 증빙이에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증빙이에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얼마를 납부했냐면 6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이때 무슨 계정이죠? 급여 지급 시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씁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면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나갔기 때문에요. 대변에 보통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변에 깨끗이 하고 예. 보통 예금 얼마? 60만 원. 근데 차변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금에서 30만 원을 떼놨기 때문에 예수금 30만 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30만 원. 지금 여기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거고요. 또 다른 계정 과목을 요구할 땐 다른 계정 과목을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반드시 우리은행을 걸면 되겠죠.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0일 네, 무슨 일이 있었죠? 8월 10일에는 내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그쵸? 코드가 우리은행 얼마를 60만 원이 인출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차변에 50%인 차변에 뭐를 예수금으로 처리했고요. 예수금
얼마? 30만 원을. 그쵸.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뭐다? 예수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복리후생비도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기하시는 것처럼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60만 원, 그 차변에는 예수금 30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들 여러분 뭐 할 때? 이론 공부할 때 또는 판관비 분기할 때 전부 배우셨던 내용들이죠. 나머지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약속 엄수치 거래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진 상사의 상품 얼마를 800만 원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다? 전자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입력하시오. 여기서 7월 3일자 거래 내역을 여러분한테 참고해서 입력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때 받았던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여러분한테 조회하라는 거예요. 계약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죠? 선급금 계정이겠죠. 근데 지금 매출하고 계약금을 제외한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3일자가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계약금 얼마일까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안 찾아봐도 이거 되죠. 매출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자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800인데 72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계약금이 80만 원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서 7월 3일 거래를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음을 받은 거예요. 받은 어음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작업이 제일 많죠. 상세한 내용을 하단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서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 13일 날 상품 매출 800만 원. 차변에 받으러음 720만 원, 차변에 계약금으로 받았던 선수금 8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분계는 일단 상품 매출 얼마? 80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선수금 80만 원. 나머지는 뭐다? 받으러음 720만 원. 여기 선수금도 거래처를 여러분 영진상사예요. 영진상사. 받으러음도 영진상사. 그래서 분명히 거래처 있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분계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짜는 몇 월 며칠이죠? 8월 13일이에요, 여러분. 8월 13일 오시겠습니다. 8월 13일. 일단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얼마? 800만 원. 거래처 필요 없어요. 800만 원. 그 차변에는요. 사실은 이제 7월 3일자 거래 금액은 확인할 텐데요. 저희가 그걸 보지 않더라도 알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먼저 치겠습니다. 선수금 거래처는 영진상사 얼마? 80만 원. 그 나머지 차변은 어음으로 받았어요. 받을 어음. 받을이라고 쳐야 되겠네요. 받을어음. 거래처는요. 받을어음 거래처는 영진상사. 그쵸? 영진상사.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을 넣으려고 하면 받을어음을 클릭을 하고 F3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어음 상태가 이렇게 어음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일단 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어음의 종류는요. 무슨 어음이에요? 어음의 모양을 봤더니 무슨 어음이라고 되어 있냐면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어음의 종류 1에다 클릭하고 전자어음은 하단에 표시되어 있죠. 6번이라고. 그래서 6번이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004, 그 다음에 2018, 08, 13, 1111, 1111, 2223. 있나요? 예. 이건 자수고요. 그 다음에 영진상사 발행일자는요.
8월 14일 만기일자 적어줘야 되겠죠. 만기일자는 2018 1113 잘못 적었죠. 제가 틀리면 안 됩니다. 2018 1113 됐고요. 지급은행은요. 국민은행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F2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은행을 조회한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은행이 입력이 안 돼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을 찾아서 입력하시고 지점은 대신에 치셔도 돼요. 지점은 무슨 지점이에요? 용산 지점이에요. 용산 지점 됐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엔터 치고 저교에 이런 사항들이 입력이 되면 여러분이 다 입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7월 3일 거래 한번 볼게요, 여러분. 07월 031 네, 보시면 선수금 입금된 거, 선수금 영진상사로 입금된 게 얼마예요? 아까 저희가 맞춘 것처럼 80만 원이죠. 그래서 아까 보지 않고 제가 입력을 한 거고요.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사무실 영업부 대표 전화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전화요금 청구서고요.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당사는 납부 기한일에 납부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지금 이용기간은 7월 1일이고요. 납부기한은 8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8월 17일날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죠?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고요. 문제 5번 8월 17일날 그때 한번 비용으로 납부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날짜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납부 기한이 8월 17일자 분계를 하면 되고요. 차변에는 무슨 요금? 전화 요금이니까 통신비고요. 금액은 21만 3,240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보통 예금 어디? 우리은행 21만 3,240원이라고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8월 17일자 분계 입력하고 가겠습니다. 8월 17일 네, 17일 예, 차변에는요. 통신비라고 했습니다.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 되겠죠? 통신비 네,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예요? 통신비가 21만 3,240원이에요. 21만 3,240원 엔터 하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우리은행 21만 3,240원 됐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슨 은행이에요? 보통예금 우리은행이에요. 여기 보면 출금인지 입금인지 보시면 되겠죠. 350만 원을 출금했네요. 사무실 임차료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된 거래는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대변 350만 원. 거래처 우리은행. 그쵸? 왜 나갔어요? 임차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차변에 임차료 3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3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8월 25일자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죠. 8월 25일 차변에 임차 800군데 임차료겠죠. 임차료 얼마 거래처 필요 없고요. 비용이니까 금액은 임차료 350만 원이라고 그랬죠. 대변에는요. 보통예금 103 우리은행 나갔죠. 얼마? 350만 원. 됐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빙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증빙은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본사 카드 매출 전표인데 내가 지출한 직원들의 회식비 지출한 카드 영수증이에요. 카드 영수증. 신한카드로 결제한 카드 전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들 회식을 했을 때는 우리는 복리 후생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리 후생비 얼마? 6만 원. 대변에는요. 돈 안 줬잖아요. 미지급금 6만 원. 근데 거래처한테 줘야 될 일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신한카드한테 줘야 돼요. 우리 신한카드가 우리의 거래처에게 돈을 주거든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신한카드 6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요 8월 26일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 네, 차변에는요 8월 26일 차변에 직원들이 밥 먹었으니까 복리후생비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거래처 필요 없고요. 6만원 먹었네요. 대변에는요 뭐냐면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고요. 거래처는요 카드사예요. 무슨 카드죠? 예, 무슨 카드인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신한카드였죠? 거래처에다 신한카드 넣어주셔야 돼. 미지급금 신한카드 예, 넣어서 금액은 얼마다? 6만원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증빙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여러분? 거의 다 하셨죠? 8번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서방 종합상사를 갑, 한국 상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1천만 원을 그러니까 서방 종합상사가 한국 상사한테 이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빌린 거예요. 변제 기한이 언제인지 보세요. 2월 27일이에요. 1년 안 됐으니까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러분. 단기 차입금이겠죠. 얼마? 1,000만 원. 거래처 서방 종합상사. 잊어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연 6%라고 을은 매월 20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주소지나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소지했어요. 내용 볼게요. 사업 운영 목적으로 서방종합상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어차피 차변에는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 무슨 은행? 우리은행.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할 때 8월 27일이겠죠. 8월 27일. 차변해요. 일단 보통 예금에 무슨 은행? 우리은행에 얼마 들어왔어요? 금전대체 1,000만 원 들어왔죠. 여러분 1,000만 원. 그리고요. 대변에는요.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1년 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서방 종합상사. 예. 1,0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분계를 다 맞았더라도 실제로는 뭐를 그래서 거래처 우리은행 서방종합상사를 넣지 않으면 감점이 있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거의 다 됐어요. 9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재무팀에서 업무 관련 도서를 현금으로 도서 구입비네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본 요지에 하나여 차변 계정은 적요번호를 선택하세요. 등록된 적요번호 중 가장 적절한 적요번호를 선택하도록 한다. 여태 우린 적요를 안 썼는데요. 얘는 지금 적요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했어요. 얼마 주고? 2만 원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은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가서 얼마? 날짜가 며칠? 8월 28일. 8월 28일 출금 전표예요. 그쵸? 현금으로 줬으니까 계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 800번대 도서 인쇄비. 그러면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2만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태 했던 전표 입력 방식이라면 적요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F2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적요가 나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재무팀에서 현금으로 도서를 구입한 거죠. 도서대금 지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도서대금 지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출금 도서인쇄비 하고 적요를 선택하는 거. 이때 뭐를 누른다고요? F2를 누르면 됩니다. F2를 누르게 되면 적요가 나오게 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증빙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예요. 세운 상사를 갑으로 하고 한국 상사를 을로 하여 갑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물건을 다음 각호의 약정에 의해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 을은 이를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세운 상사가 갑이고요. 한국 상사가 을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하고 을은 사는 거예요. 무슨 증권을? 단기 매매증권. 그쵸? 단기 매매증권을 사는 거고 수수료 있나 볼까요? 100만 원으로 정하고 했죠. 보겠습니다. 10번 상세 정보가 다른 게 있는지 여러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서식을 먼저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자료 설명을 보신 다음에 이 서식은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운 상사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럼 출금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 1000주 곱하기 1000원은 금액이 얼마죠? 네, 9번에 이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입력하죠?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러분들이 8월 29일 이럴 때는 출금이라고 하고요. 출금이라고 하고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이라고 하고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분계 별로 어렵지 않죠? 분계는 이렇게 크게 해서 10개가 나왔어요. 32점이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3점짜리 문제이고요. 가끔 4점짜리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표를 수정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전표 수정이고요. 수정에는 4점, 8점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되어 갑니다. 제시된 자료와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 입력된 곳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현금 시제를 검토한 결과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통신비였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신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신용카드사 얼마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분계인지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접수일자 9월 21일이에요, 여러분. 9월 21일자 분계를 가서 9월 21일자 분계를 찾는다, 수정하기 위해선. 그리고 미지급금이 아니라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01 현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거래처 지우고. 아니면 다 복잡하면 얘를 출금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깨끗합니다. 삭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대변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출금이라고 고치고 대변을 지워버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하셔도 답만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를 변경하는 건데요. 주상물산에서 외상대금으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거래 내역이다. 거래자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분계 한번 보겠습니다. 25일에 외상대 받은 걸 갖다 주상물산이 최고장사라고 했네요. 거래처만 주상물산 하게 되면 끝. 됐죠? 네. 되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8점짜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는 여러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려워하는 결산입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몇 월 며칠자에 12월 31일자로 분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내용을 입력한 후 뭐를 눌러? 전표 추가를 누르면 결차, 결대라는 구분코드로 일반 전표에 입력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요거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분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색깔 좀 바꿀까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왜 안 지워지죠?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그래서 지우개인데 지우개가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가 2연이고요. 12월 1일 지급한 임차료 30만원은 12월부터 2019년 2월분까지다. 즉 3개월어치래요. 그러면 이때 임차료를 30만원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20만원에 해당하는, 즉 2019년분에 해당하는 것은 비용의 2연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2연.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 시 수모품 B로 계상한 것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 수모품은 얼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사용 수모품이 40만원이래요. 그러면 뭐냐면 수모품 B라고 처리한 것 중에서 40만원은 빼란 소리거든요.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30만원이 대변에 20만원은 임차료 20만원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파란색. 20만원은 빼줘야 된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왜요? 미리 준 비용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 20만원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소모품비를 전부 처리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게 40만원 있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소모품비 40만원, 차별대에다가는 아직은 소모품으로 남아있어요. 해서 소모품 40만원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은 감가상각비가 건물이 560만원, 비품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 전표에 일단 12월 31일자로 입력하고 가시겠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네, 차변에 선급비용. 그쵸? 선급비용 얼마?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쵸? 대변에는 차변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급비용 20만원. 대변에는 임차료. 네, 임차료 819번 임차료 얼마? 20만원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달 또 마찬가지죠. 4번 선급비용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인 소모품. 소모품 얼마? 다 못 쓴 것만큼. 얼마 못 썼어요? 40만원만큼. 예, 소모품 40만원. 그 다음에 잘 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B에서 줄여줘야 되죠. 왜 대변에 입력하는 게 소모품 B를 줄이는 거죠? 네, 비용의 감소는 대변이죠. 830번 소모품 B를 40만원만큼 줄여주십니다. 40만원만큼 줄여줍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는 분계는 끝났고요.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저기서 원하는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것이 뭐였었냐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 보면 판관비에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건물을 클릭했는데 진한 색으로 바뀌는 곳이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의미합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만원. 엔터.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없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제가 지금 560만원을 500만원이라고 잘못했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560만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우측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네, 전표 추가가 됐죠. 일반 전표 입력에 와보시면 조회를 다시 한번 하면 아까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 분계한 거 여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두 개가 여러분 분계가 됐을 거고요. 매출 원가는 재고 없는 상태로 다 전에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된 분계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회계 정보를 조회하는 거죠. 볼게요. 한국 상사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3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점수는 12점이에요. 굉장히 크죠?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가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여기 가서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이 어디 있나요? 네, 총계정 원장에 가서 이걸 월별로 보는 거가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월별로라고 하고 이거는 근데 연으로밖에 조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해도 되고요. 엔터 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대비 계정 어디 있어? 이거 찾으면 되겠죠. 접대비 계정 클릭하시고 1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중에서 가장 큰 달은 몇 월입니까? 2, 3, 4, 5, 6. 안 봐도 알겠죠? 4월입니다. 정답은 여기에 정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는 건데요. 2월 28일 현금 잔액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장부 찾아가야죠. 장부 찾아서 갑시다. 여기에 보면 현금 출납장 있죠? 2월 28일 현재예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 안 열리네요. 네. 그럼 뭐 시작은 언제부터 해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뭐 1월 01일부터 02월 28일 이라고 했을 때 뭐 일별로 쫙 나와서 이게 원장이 불편하시면 이걸 2월 28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27일까지는 다 정기로 나오고 나머지는 당일에 입금된 입금 출금으로 이제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보시면 전월 2월 된 거 금액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 2월 28일은 이게 입금된 거 요만큼 출금된 건 없어서 잔액은 9281 이빵빵 9281 이빵빵 해서 조회하는 거는 2번 맞나요? 예, 맞습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2번. 정답은 3번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고 물어봤고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출금 계정을 조회하면 되겠죠. 원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여기 있고요. 6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엔터 치고 06월 30이라고 여러분 치시고 거래처는 처음부터 처음인데 계정 과목은 여러분 치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은 뭐죠? 여기 어떤 계정?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외상매출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내가 안 쳐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더라고요. 물음표를 눌러서 외상매출금. 눈에 한꺼번에 보이죠? 치거나 고르거나. 확인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외상대가 남아있는 잔액이 표시가 되고요. 엔터를 자동 수트 안 되네요. 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잔액을 보시면 총액이 가장 많은 게 눈에 띄어요. 어디예요? 공주상사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거는 지금 공주상사 137 빵빵빵이다. 그래서 공주상사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정답은 공주상사 4번.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의고사 실기 문제 해설을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차분차분 들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이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책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입력하시면 좀 더 손쉽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